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화면 타이틀 보셨겠지만 미국과 우리는 이제 별개로 좀 분리해서 디커플링이라는 주제로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변동성도 좀 컸었던 것 같고. 일단은 일부 그 리서치 기관에서는 거품은 걷어졌다. 다시 네. 랠리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반면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 물론 항상 긍정과 부정은 충돌하기 마련인데. 자, 일단 지난주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바, 좀 정리 좀 부탁드려보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 위주로 미국이 또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는 수급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뭐 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FOMC를 통해서 또 이미 좀 약간 좀 소위 말해서 노출된 재료에 대한 변동성.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베팅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례적인 상승이 후반 그 뭐 뒷배경으로는 콜옵션 매수 같은 약간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의 상승 베팅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또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났었던 게 이제 지난 한 1, 2주 동안의 미국 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간단히 보면 네.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위로 시팅했었던 것들이 조금은 되돌림 현상이었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실적이냐, 경기적인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거를 챙겨보게 되잖아요. 왜 주가가 네. 높아져 버리니까 주가가 낮았을 때는 호재, 악재도 호재인데 주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호재는 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악재는 이걸 버틸 수 있겠냐라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를 챙겨보는 기간으로 좀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정이 있었는데 아주 깊다고도 하기 애매하고 그다음에 네. 반등을 장중에 시도하는 모습도 일정 부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헛갈리게 해야죠, 지금. 네. 그런데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가요? 일단 근데 이제 조정 국면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쩌면 낙폭도 생각보다 클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기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상승을 가는 관문은 조금은 몇 개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 당장은 이제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반신반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추가 부양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규모를 2.2조 달러 이상까지, 그러니까 이하까지는 소위 말해서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부양책 합의가 10월 초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나올까? 그리고 이걸 민주당에서 좀 뭐 당장 합의를 해줘 버리면 그렇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대선이 되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가 맞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챙겨가는 과정이라서 그 안에서는 조금은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FOMC는 이벤트가 지나갔고, 네. 뭐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큰 변동성이 없었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따가 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원화가 워낙 강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사실 8월부터는 계속 안정권을 갖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가 안정권을 갖고 오고 그 반대편에서 해석은 결국 미국이 연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잭슨을 해서 평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라 그래서 AIT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이미 좀 약간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느냐, 뭐 YCC라고 해서 이제 약간 뭐 수익률 장단기를 곡선을 제어하는. 그래서 좀 YCC를 언급해 준다든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었고 실제로 후차적으로 나왔었던 경제 지표들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같은 이제 소비단인데 기대 지수는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근원 소매 판매는 또 좀 소폭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외환 시장이나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는 좀 사이 플랫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일드 커브 컨트롤 YCC까지는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궁극의 정책일 수 있는데 사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그 YCC까지 했잖아요. 네.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달려들긴 쉽지 않겠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카드를 너무 빨리 소진시키는 거는 뭐 물론 경기가 우리가 3월에 코로나19가 확산이 굉장히 강하게 됐을 때는 뭐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지금의 레벨 물론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주가도 일정 부분 올라선 상태에서 통화 정책의 도구를 막 소진하기보다는 재정 정책 쪽으로 약간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돈을 풀었으니 이를테면 네.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을 줬으니 니네들이 돈 갖고 뭔가 해봐라라는 식으로 조금은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연준에서 얘기했는데 부양책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요렇게 약간 좀 뭔가 정책이 잘 안 맞거나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한 기간 요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이제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돈이 안 가고 있고 그쵸. 그걸 이제 열어주려고 가이드를 제시하지만 뭐 말을 들어먹나요? 상업인지.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생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소비 지표가 매우 중요하죠. 네네네. 그 소비를 하려면은 이제 고용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지갑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뭐 선제적인 소비를 할 텐데 네. 그 반면에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언택트라는 문화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자꾸 감염자 수는 올라오고 뭐 이런 복합적인 그 상반된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긍정론자들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살아날 거야 하는 쪽과 아 이렇게 가다간 진짜 뭐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부정론자들 상충하잖아요. 신종호 의원이 보시기엔 또 어떤 그게 의견이 이제 딱 지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긍정론과 부정론이 서로가 이제 호각세를 이룰 만한 그런 데이터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표들이 급반등을 한 건 맞거든요. 여러 네. 뭐 가동률부터 소비자 지표라든지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이 다 반등은 나왔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실업률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실업률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게 계속 내려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문화도 있지만 컨택트 문화를 통해서 공장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백신이 언제 나오냐?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백신이 나온다라는 어떤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백신만 놓고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렇게 어떤 이제 하방 이슈를 잡아준 정책의 효과가 백신이 나오면서 선순환의 증폭을 만들어줄 거야라는 네. 얘기도 하시고 아니 백신이 나와도 이제는 고용 체계라든지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예전의 사이클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호각세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돈이 돌아가고 자산의 효과를 받고 언택트든 컨택트든 이제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한 이슈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 뭔가 뻑뻑해 보이지만 좀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은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보고 있는 종식 상황입니다. 선언을 지금 거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쩌면 또 여기에 하나의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사실 미국도 언택트든 컨택트든 만들어서 팔 수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중국이 해준다라면은 사실 미국의 경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최근에 통화 지표나 내지는 환율 지표를 보면 중국이 그래도 이 3분기 이후의 모습을 끌어가는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조정은 하락세에 뭐 다시 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격을 조정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중국으로의 매출 내지는 미국 이외의 매출을 확인하는 기간이게 되면 다시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부 글로벌 IB들은 이제 중국 현재 그 달러 위안화 환율을 6.75 위안인데 6.3 위안 제시하는 데도 많고. 네, 그만큼 빠르게 이제 내려오고 있죠. 네. 위안화의 절상, 네, 그 네, 배경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가 또 회복되는 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물 경제와 코로나 방역을 동시에 이룬 나라. 그래서 원화 절상이 또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걸 근거로 해서 미국의 지금 뭐 거품 논란과 뭐 기술주들의 어떤 부침 이거와 별개로 우리는 따로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따로. 디커플링. 네, 따로. 올라갈 때는 같이, 조정받을 때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우리의 원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항상 반대였잖아요. 어떨까요? 이 디커플링. 긍정의 디커플링은 좀 이어질까요? 그게 이제 디커플링이 날 때가 빠질 때 디커플링이 사실 잘 나요. 네. 그러니까 강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다 같이 올라주고 미국이 지난 10년간 그랬거든요. 미국이 1% 빠지면 우리나라 한 3% 빠지고 중국 한 4% 빠지고 빠지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등락은 같지만 나중에 이게 계산해 보면 굉장히 갭이 벌어져 있는. 미국은 10년 동안 뭐 몇백 퍼센트 갔는데 한국은 똔또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만약 지금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들이 더 이어진다 그러면 향후에 뒤돌아봤더니 우리가 왜 매크로나 이제 리서치 센터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달러화가 하락했을 때 이머징이나 코스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차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금융이라는 어떤 펌프질은 미국이 해줬고 실물의 펀더멘털은 중국이 갖고 오는 시대로 다시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온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난주에 나왔었던 게 대표적으로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였는데 세 개의 지표가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플러스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러면 위안화가 정말 강해지는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3의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면 2018년에 왜 6.3 되고 이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중 분쟁이 그렇죠. 네, 나오면서. 미중 분쟁의 이슈가 커지면서 중국과 내지는 중국의 소비력이 약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타났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최소한 6.3 이하로 내려가 줘야 중국이 기존의 어떤 소비력을 보여주는 레벨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6점 후반대에서 6점 초반대 갈 때는 한국의 원화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의 트레이딩 파트너가 굉장히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한국의 원화로 경상수지나 내지는 이제 해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버슈팅이 나와서 좀 환율도 되돌리는 과정은 있겠지만 원화가 가치가 강해졌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자산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해주셨어요. 6분 남았는데 시간이 딱 걸려가지고 네. 여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하여튼 중국과는 발맞춰서 디커플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네네. 될까요? 네. 네,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오늘 또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신중호 투자전략팀장이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